성보연, 네가 그동안 2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염장선은 성보연이 넣은 독이 든 식사를 하고 점점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성보연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염장선은 분노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빠른 속도로 마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염장선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인 성보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거 성보연은 자신의 동생이 국정원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동생을 고문한 자가 염장선이라는 걸 알게 됐죠.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동생이었기에 성보연은 염장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본 그의 얼굴을 똑똑하게 기억해 놓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복수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해왔지만 그를 다시 만날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염장선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그 자리는 바로 맞선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보연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염장선은 설레이는 목소리로 성보연에 말하길 부모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나란 일로 바빠서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제 마음에 쏙 드는 분을 만나게 되다니 제가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았나 봅니다. 성보연은 염장선의 얼굴을 똑똑하게 기억했기에 그가 하는 말이 모두 역겨울 수밖에 없었죠. 성보연은 분에 차 울분을 토하며 쏘갯말하길 뭐? 나란 일을 하느라고 바빴어?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서 나를 만나?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을 고문하고 죽이는 게 네가 하는 나란 일이고 덕을 쌓는 일이냐? 너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이고 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족들까지 모두 다 함께 죽인 거나 다름없어. 내 남동생이 죽던 날 우리 부모님, 나 그리고 내 남동생의 처와 그 어린 아들까지 모두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그 업보를 짓고 살았으면서 덕을 많이 쌓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너란 인간의 머릿속은 뭘로 채워졌니? 성보연은 염장선을 보면서 이를 갈았고 염장선은 성보연의 어색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고 설레어서 그러는가 보다 전혀 다른 망상을 하고 있었죠. 자신감 하나는 끝내주는 염장선이 말하길 저는 그쪽이 딱 마음에 듭니다. 더 이상 시간 끌 것도 없이 이대로 결혼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랑 결혼하면 평생 호강하면서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성보연은 자신의 남동생을 죽인 원수가 프로포즈를 하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고민에 빠졌죠. 성보연은 곰곰이 혼잣말하길 동생을 죽인 원수랑 결혼을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복수를 하기는커녕 한 가족이 되다니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대로 청혼을 거절하고 나면 염장선에게 복수할 기회가 다시 올까? 난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이고 염장선은 권력을 등에 업은 자인데 다시는 복수할 기회가 없을지 몰라? 아니 어쩌면 다시 만날 일 자체가 없을 수 있어. 그래. 그럼 일단 결혼을 하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자. 그런 다음 그가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있을 때 염장선이 가진 전부를 다 빼앗아서 복수를 완성해버릴 거야. 그것만이 내 동생의 원수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기에 성보연은 자신의 지방과 영까지 끊으며 염장선과의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보연의 부모님은 염장선처럼 부도덕하고 욕심 많은 자와 결혼을 하려는 성보연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보연에게는 남동생의 복수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염장선과의 결혼이 두렵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던 중 염장선은 성보연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바랬고 성보연은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까 두려웠어요. 지금은 염장선이 동생의 원수일 뿐이지만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염장선에게 복수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보연은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의사를 매수하여서 염장선이 무정자증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이를 간절히 바랬던 염장선은 병원에 가보자고 이야기하였고 의사는 염장선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정자가 잘 생기지 않는 무정자증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간혹 아이를 갖는 기적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아이는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염장선은 자신을 닮은 아이를 꼭 갖고 싶었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좌절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인 성보연이 이걸 구실 삼아 이혼을 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성보연은 염장선을 위로하며 말하길 저는 아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평생 남편 보필하며 사는 게 꿈이랍니다. 제 꿈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 해요. 염장선은 천사 같은 아내라며 고마워했고 염장선의 동생인 염치선 또한 이런 형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형수님 모시기를 하늘 모시듯 했습니다. 염장선은 원래 성보연에게 잘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보연에게 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길거리에 아이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했죠. 하루는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바람을 피고야 말았고 그 상대 바람녀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염장선이 콧방귀를 뀌면서 말을 하길 웃기고 있네.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내가 이제와 말하지만 나는 정자가 거의 없어. 만에 하나 정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지만 그건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고. 근데 네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디 거짓말로 수작질을 하는 거야? 하지만 바람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바람녀의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 정말 염장선과 똑같이 생긴 아들이었죠. 심지어 미국으로 샘플을 보내 유전자 검사 결과 99.99% 염장선의 아이로 판명됐습니다. 염장선은 희박한 확률로 얻은 귀한 아이기에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싶었지만 무정자증인 자신을 위로해주던 아내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염장선의 친아들 염희철은 동생 염치선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염장선은 호적상 조카인 염희철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귀히 여기며 키웠습니다. 학교에 일이 생겨도 무조건 자기가 가야 했으며 만약 동생 염치선이 학교에 오면 왜 굳이 왔냐며 눈치까지 주고는 했죠. 성보연 또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염희철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던 성보연은 서동주가 시나몬 알레르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 남동생의 어린 아들이었던 성현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성현이는 엄마를 빼다 박아서 시나몬 알러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현이에게 음식을 줄 때면 꼭 시나몬 가루를 빼서 주고는 했었죠. 그런데 동생이 죽고 동생의 부인은 성현이 이름을 자신의 성을 따 추성현으로 이름을 바꾸고 혼자 키우며 살다 비운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보연은 뒤늦게 깨달았죠. 행방불명된 남동생의 아들과 서동주의 나이가 똑같고 어렸을 적 이름도 같으며 둘 다 부모가 없이 자랐고 시나몬 알러지가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성보연은 서동주가 자신의 조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방 한구석에 감추어 두었던 남동생의 사진을 꺼내들고 울며 말했어요. 이제야 때가 된 것 같다. 너를 위해 복수해줄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네 아들이랑 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내 손으로 반드시 구해줄게. 그리고 너와 내 친구들을 다 죽게 만든 염장선을 하늘로 올려보내주마.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 동생아.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쉬고 있으렴. 그렇게 성보연은 바로 그날 밤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염장선은 성보연과 함께 바둑을 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성보연에게 고맙단 인사를 하며 말하길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리도 곱고 음식 솜씨도 좋은 데다 바둑까지 잘 둬 법까지 되어주는 아내를 얻었는지 내가 참 인생을 잘 살긴 했나 봅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염장선에게 성보연은 마지막 만찬을 대접했죠. 맛있게 부덕국을 마시던 염장선은 갑자기 몸이 마비되는 걸 느꼈어요. 염장선이 공포에 떨며 말을 하길 여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당신은 괜찮은가요? 그러자 성보연이 잔인한 미소를 띄우며 염장선을 보며 말을 했죠. 당연하죠. 전 지금껏 당신과 살면서 오늘처럼 괜찮은 날이 없답니다. 눈치 빠른 염장선은 그제야 성보연이 음식에 독을 탔다는 걸 눈치채고 구역질을 하며 음식을 뱉어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염장선은 청구호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지만 청구호는 성보연의 심부름을 받고 지방 먼 곳에 가버린 뒤였죠. 그렇게 염장선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성보연이 보는 앞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보연은 염장선이 금고 안에 비밀리에 두었던 모든 현찰과 금달러 등을 서동주가 사랑하는 여자인 여운남에게 보여주고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동주는 자신의 핏줄인 고모를 끌어안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위로했죠. 세 사람은 염장선이 모은 모든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